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 4단원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요,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뿌리, 그리고 줄기, 잎, 꽃, 그리고 이따가 붙일 열매입니다. 이 구조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기능, 역할을 이번 단원에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뿌리는요, 이처럼 여기 땅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굵은 뿌리에 이렇게 얇은 뿌리가 있는 형태도 있고 수영처럼 이렇게 나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뿌리의 기능은 지지. 이 식물이 땅에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된 것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까지를 한번 회상해 볼 건데, 기억해 볼 건데, 자, 뿌리의 흡수 기능을 알게 된 실험은 비커에 양파를 올려 놓았는데 이 양파가 뿌리가 있는 양파 그리고 뿌리를 잘라낸 양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있는 양파만 물이 줄어들었죠. 즉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는 고구마, 당근처럼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뿌리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역시 굵은 줄기, 가는 줄기, 감는 줄기, 기는 줄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줄기가 하는 일은 이동, 지지, 저장이었습니다. 자, 줄기의 이동,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백합을요, 붉은 색소 같은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기다렸다가 가로로, 세로로 자르면 붉은 점이 점점 그리고 또 이렇게 선으로 있는 경우를 관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하, 줄기가 물 또는 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줄기는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감자의 알줄기, 토란의 알줄기처럼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어서 잎, 꽃, 그리고 열매도 볼게요. 자, 잎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식물은 동물, 사람과 달리 이동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집어먹을 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생물인데요. 그것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잎에서 이루어지는 잎의 기능, 역할이고요. 자, 뿌리로부터 이렇게 물을 받고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빛을 받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모여서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양분은 녹말과 비슷해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을 하면 청남색이 되었어요. 그 실험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식빵이라든지 감자, 고구마에서도 청남색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양분, 즉 녹말과 같은 양분이 잎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증산작용도 있었는데 식물 안에 있는 이 물이 잎에 있는 기공, 입술 모양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지는 현상을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증산작용 때문에, 증산작용 덕분에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식물의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능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 증산작용 실험 기억나시죠? 잎에 이렇게 비닐 씌워서 비닐의 모습 살펴보는 거, 물이 송글송글 맺히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꽃 보겠습니다. 자, 꽃은요, 여기 있는데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 개, 두 개가 없는 것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의 역할은요, 꽃가루 바지라고 해서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가는 건데요. 그게 바로 꽃가루 바지인데, 꽃은, 식물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뭔가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 곤충, 새, 물의 도움으로 이 바람, 곤충, 새, 물이 꽃가루 바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꽃가루 바지가 끝난 뒤에는 이제 암술에서 씨가 만들어지는데, 자, 씨가 만들어지면 꽃이 지고 바로 열매가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꽃이 지고 이제 그 자리에 열매가 생기는데요. 이 열매의 역할은 어린 씨를 우선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씨가 익으면 씨를 널리 퍼뜨리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리기도 해요. 민들레. 그리고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도깨비 바늘 있었죠.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 그리고 동물이 먹으면 이제 동물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배설을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씨가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꽃가루 바지는 꽃가루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고, 여기 씨를 퍼뜨리는 것은 씨가 이동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하고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쭉 정리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 식물 상황극 했었죠. 물이 부족한 가뭄 상황에서 뿌리는 더 깊숙이 뿌리를 뻗어서 물을 찾아볼게 라고 했고, 줄기는 내가 필요한 곳에만 물을 전달하고 아닌 곳에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보낼게, 잘 조절해 볼게 라고 했고, 잎은 빛을 덜 받도록 그냥 빛을 받으면 물과 함께 이렇게 양분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기공을 닫아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게. 자, 그리고 꽃은요, 비가 올 때까지 내가 꽃 피우는 것을 좀 미뤄볼게. 그리고 열매는요, 내가 씨가 마르지 않도록 잘 보호할게 라고 이렇게 상황극에서 우리가 서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식물은 서로 이렇게 각 구조가 밀접한 관련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의 각 구조의 모습, 구조와 그리고 각 구조의 하는 일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실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교과서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